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우선 인식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사회 자체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소프트웨어가 융합되어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우선 단어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융합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대에도 융합기술대학원이 있고, 두 개가 막 붙어 있다. 막 이런 생각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융합이라는 건 약간 가변적인 측면의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녹여서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합적이다라는 측면이랑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통합과 융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합해서 단순한 결합만 해놓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고 영역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자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예술 여러 가지 측면에 다발적인, 다층적인 형태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의 융합이라는 건 융합이 이렇게 결합에 대한 의미라면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단어로서는 좀 익숙하지가 않으신 친구들도 많겠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이 지금 제가 이렇게 있으면 몸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정신이라는 게 심리적인 측면의 정신 말고 뇌의 이제 사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육체와 이게 정신이 있다라는 건 컴퓨터로 쳤을 때는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육체가 하드웨어라는 건 컴퓨터 본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컴퓨터 본체, 노트북 본체가 실제로 이제 이 육체적인 측면, 이 하드웨어라고 표현을 한다면 기계적인 측면의 장치인 거죠. 그럼 소프트웨어는 뭐냐? 여러분 지금 이걸 영상으로 보려면 아마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텐데요. 그때 이제 익스플로러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노래를 들을 때 mp3 플레이어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또 다른 영상 팟플레이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고, 과제를 내주신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라든가 워드라든가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루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쉽게 얘기하면 약간의 그 구현, 숙련도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어리신 친구들이 많을 테니 학생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자동차가 이제 하드웨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셔야겠죠. 이러한 측면, 그 운전 기술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선 기초적인 측면부터 한번 다뤄봐야 되니까요. 이러한 어떠한 걸 구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프로그램,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러한 PPT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운영체제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맥OS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는 이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베이스, 저반에 깔려 있는, 사람의 몸이라고 치면 약간 척추 같은 거겠죠. 어떤 신경망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측면의 베이스를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윈도우가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가 안 깔려 있는,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자체만으로 돌릴 수 없잖아요. 이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윈도우를 통해서 아니면 파워포인트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중간 단계의 설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때, 이 중간, 그러니까 실제 구현하는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약간 구분하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말을 너무 어렵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하는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제가 암기하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시험을 볼 때도 이런 걸 단순 지식으로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현해야 되는 건, 만약 여러분들은 지금 전공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이나,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경우는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코딩이 아니라 기획이라든가 창작까지 가능하겠죠. 하지만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 일은 거의 없죠. 뭐 여러분이 컴퓨터 공학과도 아니고 실제 코딩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운영 체제를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만 그냥 숙지하시면 되는 것이지, 실제 나중에 앱을 만들거나 프로그램 활용을 할 때도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나눠진다, 다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이걸 구분해서 알려드리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사회 자체가 어떻게 이 정보화 기반, 우리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매번 정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정보화 사회가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고, 그만큼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가가치로서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새롭게 유행하는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대표적으로 저도 약간 맛집 투어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했던 앱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 앱 말고 어디에 정말 맛있는 게 있는가. 예전에 뭐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망고 플레이트라든가 다이닝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앱을 제가 확인을 해서 혹은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만족을 할 때도 있고 불만족스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삭제하겠죠.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하나 더. 보통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는 게 지금은 더 정보화 사회가 됨으로써 모바일과도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예전에는 대부분 뭐 기업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할 때 화면에 HTML 형태로 그냥 익스플로러에서만 들어가는 컴퓨터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거라면, 요새는 대부분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반응형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반응형 홈페이지라는 건 그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커졌다 작았다 움직일 수 있는, 혹은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진 홈페이지로서 이러한 가변적인 측면도 계속해서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측면의 극단적인 예시는 뭐겠습니까? 앞으로 나오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무인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스마트 인더스트리, 산업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가상 공간, SNS 혹은 그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 혹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간단하게 출석이라든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과제 같은 경우에 오늘 첫날이라서 아주 가벼운, 그러니까 뭐냐면 과제를 낼 때 제가 절대 약속드리는데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과제는 제가 거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러니까 제목과 설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뭐 쉽게 댓글로, 네, 유튜브 댓글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게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간단하게 제목, 내용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그건 하셔야겠죠. 여러분의 학과와 학번 이름은 꼭 적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지금 요새 가장 최근래에 가장 활용하기 좋은, 아니면 가장 재미있게 활용하고 있는 앱이라든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제목과 이러이러한 걸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측면 한 가지, 이 소프트웨어의 장점 한 가지, 요 세 가지를 3줄에서 4줄 정도로만 간단하게 적어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우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는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확대되고 있는 사회이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전공으로서 이걸 활용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단계별로 조금 더 사고력을 확장해보고 컴퓨팅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수업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